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마이크를 쥔 청년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으로 쏠렸죠. 호텔 그룹 윤 회장의 칠순 연회, 그 화려한 무대 한복판에 객실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거든요.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자의 그 한마디에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40년을 숨겨온 비밀이 그날 밤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 여름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랜드 Y 호텔은 국내 최고급 호텔로 손꼽히는 곳이었죠. 로비에 들어서면 천장까지 닿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대리석 바닥은 구두 소리마저 품위 있게 울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화려함 뒤편 직원 전용 복도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좁은 통로, 62살의 강복순 씨는 그 복도를 40년째 걸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 하루에 30개가 넘는 객실을 청소하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죠. 복순 씨, 오늘 VIP룸 3개 더 추가됐어요. 객실 팀장 한소라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과로로 손이 떨리는 복순 씨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 손님이시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복순 씨는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등이 유난히 굽어 보였죠. 사실 복순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호텔이 그랜드 Y가 아니라 복순장이라는 작은 여관이었을 때의 기억. 그때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복순 씨의 아버지 강태호 씨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순 씨는 1507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 청소부 아줌마네. 잠깐 나가 있어요. 아직 정리 중이거든. 침대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윤채아, 윤재현 회장의 외동딸이었죠. 35살에 이미 호텔 그룹의 전무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 채아가 복순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당신 강복순 씨 맞죠? 40년 근속이라던데. 네, 맞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만큼 오래 일한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40년이나 일했는데 아직도 청소부라니. 채아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보통은 승진을 하든 퇴직금 받고 나가든 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40년째 같은 자리. 혹시 뭔가 약점이라도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순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그냥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에이, 거짓말. 청소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채아가 킥킥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나가봐요. 아,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노크 좀 크게 해요. 깜짝 놀랐잖아. 복순 씨는 묵묵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쥔 걸레에서 세제 냄새가 올라왔죠. 40년 그 세월 동안 그녀는 매일 이 냄새를 맡으며 살았습니다. 한때는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될 뻔했던 여자가요. 그날 저녁 복순 씨는 퇴근길에 쓰러졌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신발을 갈아 신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었죠. 119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혈압은 위험 수치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에서 병원에 연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순 씨에게 연락이 간 건 오직 한 사람, 30살의 손자 박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을 때 복순 씨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민준에게 다가왔죠. 보호자분이시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고혈압 쇼크입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도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대기업 IT 보안 전문가로 논리적이고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그냥 손자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민준이 복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세제와 물에 시달린 손. 그때 복순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아니야, 할 말이 있어. 복순 씨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40년간 숨겨왔던 무언가가 일렁였죠. 민준아, 그 호텔 있잖아. 네, 원래 우리 거였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복순 씨는 그대로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준은 굳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야경 속에 그랜드 Y 호텔의 불빛이 보였죠. 원래 우리 거였다. 그 한마디가 민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검색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40년 전의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85년 8월 15일자 경제면. 신흥 재벌 윤재현, 강남 핵심 부지 복순장 인수. 헐값 매입 논란.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윤재현 회장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외증조 할아버지 강태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흐릿하게 서 있는 20살 남짓의 여자. 지금의 할머니 강복순이었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결심.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IT 보안 전문가답게 그의 검색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1983년 강태호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복순장이라는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남은 막 개발이 시작되던 황금 땅이었죠. 그런데 1985년 8월 강태호는 갑자기 그 땅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시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요. 매수자는 당시 30살의 신흥사업가 윤재현이었습니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싸게 팔았을까? 더 깊이 파고들자 이상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1985년 7월 강태호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윤재현이었죠. 하지만 한 달 뒤 고소는 취하됐고 바로 그 직후에 땅이 넘어갔습니다. 민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협박이었구나.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할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민준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복순 씨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40년의 피로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아, 어젯밤에 내가 무슨 말 했니?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죠. 할머니, 저 다 찾아봤어요. 198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순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윤재원이 아버지를 협박했어. 사기죄로 감옥에 보내겠다고 했어.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이었는데 증거를 조작했어. 그래서 땅을 넘긴 거예요? 응.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한 달도 못 버티고 돌아가셨지. 복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그때 22살이었어. 갈 곳이 없었지. 그런데 윤재현이 제안했어. 호텔에서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주겠다고.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자기 땅에서 청소부로 일한 거예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섰죠. 강복순 씨 되시죠? 민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세요? 그랜드 Y 호텔 법무팀입니다. 강복순 씨께 전달할 서류가 있어서요.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받아서 열어보니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업무 태만 및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 해고. 민준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업무 태만이요? 40년간 하루도 안 쉬고 일한 사람한테요? 그리고 무단 결근이라뇨. 할머니는 과로로 쓰러져서 입원한 거예요. 저희는 통보만 하러 온 겁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죠. 남자들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었습니다. 복순 씨가 조용히 말했죠. 민준아, 됐어. 어차피 그만둘 생각이었어. 할머니, 이건 그냥 해고가 아니에요. 입막음이에요. 민준은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과거를 뒤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팀장 오세훈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박민준 씨, 할머니 괜찮으신가? 네, 팀장님. 깨어나셨어요. 다행이네.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오 팀장이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인사팀에서 온 공문이 떠 있었죠. 박민준 대리에 대한 보안 등급 재심사 요청.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위에서 내려온 거야. 내 보안 등급을 재검토하라고. 이유는 안 밝혀졌어. 민준은 직감했습니다. 그랜드 Y 호텔의 윤재원 회장. 그가 손을 쓰기 시작한 거였죠. 민준이 다니는 회사와 그랜드 Y 호텔 그룹은 여러 사업에서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윤 회장이 한마디만 하면 민준 정도는 언제든 잘릴 수 있었죠. 민준은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죠.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민준은 천천히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IT 보안 전문가. 그건 해킹을 막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뚫을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했죠. 물론 불법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합법의 경계선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습니다. 민준은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민준은 이상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정희 1985년 토지거래. 당시 증인으로 서명한 사람. 그리고 현재 그랜드 Y 호텔의 고문 변호사였죠. 민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찾았다.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서정희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한 고급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죠. 40년 전 거래의 증인이자 현재 윤 회장의 오른팔. 그녀만 만나면 뭔가 실마리가 잡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죠. 로펌에 도착한 민주는 안내 데스크에서 막혔습니다. 서정희 변호사님요? 죄송합니다. 외부인 면담은 사전 예약제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용건이에요. 그래도 규정상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 60이 넘었지만 카리스마가 넘쳤죠. 서정희 변호사였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서정희 변호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정희가 발걸음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죠? 박민준입니다. 강태호 씨의 외증손자요. 그 순간 서정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모르는 분이네요. 실례합니다. 1985년 복순장 거래 때 증인으로 서명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서정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더니 민준에게 다가왔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젊은 친구, 충고 하나 해줄게요. 세상에는 파헤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당신 할머니도 그걸 알아서 40년을 버틴 거예요. 그게 무슨, 더 파고들면 당신만 다쳐요. 아니, 당신 할머니가 더 다칠 수도 있고. 서정희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로비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죠. 서정희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윤재현 회장에게 치명적인 무언가일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할머니? 민준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뒤집어져 있고 옷장이 열려 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아. 복순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왔었어. 검은 옷 입은 사람들. 뭘 찾는 것 같았는데. 민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뭘 찾았대요? 몰라. 근데 민준아. 복순 씨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 난 복수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무사하면 그걸로 된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앨범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한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윤재현이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고 할머니는 웃고 있었죠.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복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윤재현 회장이랑 사귀었어요? 그 사람이랑? 복순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40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땅 거래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문자였죠. 박민준 대리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 내일 오전 10시. 민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징계위원회.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인사팀장과 법무팀장, 그리고 낯선 임원 2명이 앉아 있었죠.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민준 대리, 회사 보안 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이라뇨? 전 아무것도. 업무 외 시간에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외부 기업 정보를 무단 조회한 기록이 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검색했던 내용들, 그랜드 Y 호텔 관련 자료들, 그게 문제가 된 거였죠. 그건 개인적인 조사였습니다. 회사 기밀과는 관계없어요. 회사 장비와 네트워크를 사용한 이상 규정 위반입니다. 법무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조회한 내용이 우리 파트너사인 그랜드 Y 호텔 그룹 관련이더군요. 자칫하면 기업 간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완벽하게 당한 거였죠. 윤재원 회장은 민준이 회사 시스템을 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도한 건지도 몰랐죠. 결정은 일주일 내로 통보됩니다. 그때까지 자택 대기하세요. 민주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오세훈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 씨, 팀장님, 저 억울합니다. 알아. 근데 위에서 이미 결정 난 것 같아 미안해. 오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죠. 경고했는데 안 들었네요. 다음은 할머니 차례입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잃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윤재원 회장이 이렇게까지 막으려 한다는 건 파헤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죠. 좋아, 끝까지 가보자.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각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40년간 자기 땅에서 청소부로 일한 할머니, 그 진실을 파헤치려다 직장까지 잃게 된 손자 민준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게다가 할머니와 윤 회장 사이에 뭔가 비밀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민준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일주일 뒤 민준에게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보안 규정 중대 위반으로 인한 징계 해고. 5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성과를 냈죠. 그게 단 며칠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민주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준아, 회사에서 연락 왔니? 네. 그래서?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 씨는 천천히 다가와 손자 옆에 앉았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때 입을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머니 탓 아니에요. 아니야, 내 탓 맞아. 복순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진짜 다 말해줄게.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그동안의 묵은 아픔이 고여 있었죠. 그때 나는 윤재원이랑 사귀고 있었어.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죠. 아버지는 반대하셨어. 윤재원이 야심이 너무 크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난 안 들었지.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복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윤재원이 그랬어. 우리 결혼하자고. 대신 아버지 땅을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결혼하면 어차피 가족이 되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그래서요? 난 아버지한테 말했어.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지.
그리고 그 다음 날 복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재원이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했어.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증거도 다 있었어. 조작된 거였는데 아버지는 너무 충격받으셨어.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응.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 바보같이. 복순 씨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땅을 넘기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 난 갈 곳이 없었지. 그때 윤재현이 찾아왔어. 뭐라고 했는데요? 웃으면서 그랬어. 복순아, 내가 일만 잘하면 먹고 살게는 해줄게. 대신 입 다물고 있어. 그게 40년이야.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할머니는 40년간 그 남자 밑에서 일한 겁니다. 자신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죽인 남자 밑에서 청소부로 하녀처럼. 왜 그렇게까지 참으신 거예요? 처음엔 갈 곳이 없었어. 그러다 가족이 생기니까 더 못 나갔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어. 그리고 윤재현이 협박했거든. 입 열면 내 가족을 가만 안 두겠다고. 민준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40년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모욕을 참고 억울함을 삼키며 버틴 세월.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민준 씨죠?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강복순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할머니가 지금 제 옆에 계신데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렸나 보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이상한 느낌의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순 씨도 불안한 표정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섰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죠.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박민준 씨, 조용히 따라와 주시죠.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회장님? 윤재현 회장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하시면 곤란해지실 겁니다. 남자들이 민준을 에워쌌습니다. 복순 씨가 앞을 막아섰죠. 민준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어르신은 가만히 계세요. 남자 하나가 복순 씨를 밀쳤습니다. 복순 씨가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민준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뭐 하는 거야? 민준이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훈련받은 경호원들이었죠. 민준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습니다. 민준은 끌려가면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순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민준아.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준이 도착한 곳은 그랜드 Y 호텔 최상층 회장실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윤재현 회장이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죠. 앉아.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과거를 파헤치고 내 주변을 캐고. 윤재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게. 내 외증조 할아버지 강태호. 그 사람은 순진한 바보였어. 황금 땅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할 줄을 몰랐지. 나는 그걸 제대로 쓴 것뿐이야. 제대로요? 협박하고 사기 누명 씌운 게 제대로라고요? 윤재현이 피식 웃었습니다. 비즈니스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민준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사랑한다고 속이고 이용하고 40년간 부려먹은 건 뭡니까? 윤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윤재현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죠. 내 할머니는 내가 진짜 사랑한 유일한 여자야.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사랑했으면서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욕심이 컸으니까. 둘 다 갖고 싶었거든. 땅도, 복순이도. 윤재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녀가 날 떠났어. 아버지 땅 문제로 다 틀어지고 나서 다시는 날 안 봤지. 당연하잖아요. 아버지를 죽였는데. 윤재현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죠. 그래서 말인데, 박민준, 너한테 제안이 있어. 제안이요? 모든 걸 그만둬. 과거 캐는 것, 복수하려는 것, 다 포기해. 그러면 내 할머니한테 퇴직금 10억을 줄게. 낭은 여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민주는 윤재현을 바라봤습니다. 10억? 그 돈이면 할머니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돈으로 40년을 살 순 없어요. 할머니의 아픔은 돈으로 안 지워져요. 윤재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후회 안 합니다. 민주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윤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죠. 다음에 만날 땐 더 힘들어질 거야. 그때 가서 울며 찾아와도 난 안 받아줄 거다. 민주는 대답 대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협박도 받고 있고 할머니도 위험해졌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민주는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복순 씨는 손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머니, 저 괜찮아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저 사람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민주는 다짐했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연결고리도 없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쓸만한 건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준 씨? 네, 누구시죠? 서정희입니다.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로펌에서 협박하듯 경고했던 그 변호사였죠. 무슨 일이시죠?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민주는 경계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왜요? 저한테 파헤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겁이 났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서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 저도 피해자예요. 40년 전에 저도 윤재현한테 당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내일 저녁 7시 성수동 카페로 오세요. 혼자 오시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함정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서정희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저녁 민주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성수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카페. 서정희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죠. 민준이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민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정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원래 강태호 씨 변호사였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1985년에 저는 신입 변호사였어요.
강태호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죠. 서정희의 눈에 오래된 죄책감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윤재현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강태호 변호를 포기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 법률 고문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배신한 거예요? 서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그 돈에 눈이 멀었어요. 강태호 씨 변호를 일부러 망쳤고 불리한 증거가 채택되도록 유도했어요.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네,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강태호 씨가 더 빨리 무너졌어요. 서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죠. 근데 윤재현 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민주는 서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그녀도 윤재현의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서정희가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드리려고요. 민준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계약서, 영수증, 그리고 녹음 테이프. 이게 뭐예요? 1985년 거래의 진짜 기록이에요. 윤재현이 강태호 씨를 협박한 증거, 조작된 사기 고소장 원본. 그리고 서정희가 손가락으로 테이프를 가리켰습니다. 윤재현이 저한테 거래를 제안할 때 녹음한 거예요. 그때는 보험으로 남겨둔 건데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40년 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었죠. 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서정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래요. 말기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기 전에 속죄하고 싶었어요. 강태호 씨한테, 복순 씨한테, 그리고 당신한테. 서정희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걸로 부족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민준은 한참 동안 서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원망과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고맙습니다. 서정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윤재현 회장 칠순 연회가 있어요. 그랜드 Y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리죠. 그게 왜요? 거기에 다 모여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면 윤재현은 끝이에요.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칠순 연회. 300명이 넘는 하객들 앞에서 40년간 숨겨온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근데 어떻게 들어가죠? 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 텐데. 서정희가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초대권이에요. 고문 변호사니까. 동반 1인 입장 가능해요. 저랑 같이 가면 돼요. 민주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서정희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저는 제 죄를 갚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카페를 떠났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진실, 그리고 복수의 무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40년간의 한을 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그랜드 Y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였죠. 재계 인사, 정치인, 언론인, 연예인까지 대한민국 상류층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 윤재현 회장이 있었죠.
칠순을 맞은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윤 회장님,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아첨하는 인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가 곧 아수라장이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죠. 연 회장 뒤편 민준과 서정희가 들어섰습니다. 민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가방 안에는 녹음 테이프와 서류 복사본이 들어 있었죠. 긴장돼요? 서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차분해요. 민준의 눈은 단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 위에서 진실을 말할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죠. 그때 연 회장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었죠. 여긴 초대받은 분만 입장 가능합니다. 저도 초대받았어요. 그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강복순이었습니다. 청소복 차림 그대로였죠.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민준아, 나도 가야 해. 40년을 참았어. 이제 내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어. 복순 씨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가요. 민준이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동반자입니다. 들여보내주세요. 경비원이 망설이는 사이 서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들여보내세요. 경비원들이 물러났습니다. 세 사람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죠. 무대에서는 축하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곧 윤재현 회장의 축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윤재현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재현이 단상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민준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숨에 단상으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잡았죠. 잠깐만요.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윤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 자식이. 경호원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마이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민준이 복순 씨를 가리켰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노인이 연 회장 한복판에 서 있었죠. 300명이 넘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이분은 강복순 씨입니다. 이 호텔에서 40년간 객실 청소를 하신 분이죠.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윤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근데 아세요? 40년 전 이 땅은 이분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1985년 윤재현 회장은 강태호 씨에게 사기 누명을 씌웠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협박하고 시가의 10분의 1 가격에 땅을 빼앗았죠. 거짓말이야. 저 자식 끌어내. 윤재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조작된 고소장 원본 그리고 민준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40년 전 윤재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서정희 씨, 강태호 변호 포기하면 5천만 원 줄게. 그리고 앞으로 내 법률 고문 시켜줄 테니까. 근데 그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 증거만 없으면 불법 아니야. 내가 다 처리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기만 해. 연 회장의 충격이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하객들이 웅성거렸죠. 윤재현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그때 서정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작 아닙니다. 제가 직접 녹음한 거예요. 연 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서정희. 40년간 윤재현 회장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강태호 씨 변호사였죠. 서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윤재현에게 매수당해
의뢰인을 배신했습니다. 강태호 씨가 억울하게 당하도록 도왔죠. 4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 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윤재원이 휘청거렸죠. 너희들. 그때 복순 씨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노인이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40년 동안 여기서 청소를 했어요. 복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땅에서 저는 걸레를 들었죠. 매일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버텼어요. 가족을 지키려고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윤재현,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 당신이 내 인생을 빼앗았어. 연 회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점점 박수가 퍼져나갔죠. 복순 씨를 향한 박수였습니다. 윤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들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복순 씨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묵은 눈물이 터져 나왔죠. 연 회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거였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의 일면은 같았습니다. 그랜드 Y 호텔 윤재현 회장 40년 전 토지 사기 의혹. 호텔 청소부 할머니의 눈물. 40년 만의 진실. 증거 확보. 검찰 수사 착수. 일주일 뒤 윤재현은 구속됐습니다. 사기, 협박, 증거 조작 등 수십 가지 혐의가 적용됐죠. 그의 딸 윤채아는 해외로 도주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랜드 Y 호텔 그룹은 주가가 폭락했고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죠. 한 달 뒤 법원은 1985년 토지거래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복순 씨에게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결이었죠. 민주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더 작은 회사였지만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었죠. 복순 씨는 이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순 씨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뭐 보세요? 저기, 호텔 불빛. 멀리 그랜드 Y 호텔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이제 저 불빛이 무섭지 않아. 복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한테 빛을 보여줘서. 민준도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거예요. 40년을 버틴 할머니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 땅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모욕을 참아온 할머니, 그리고 그런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모든 걸 건 손자 민준이.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숨겨진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억울해도 참아야 했던 순간,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기회가 온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40년이 지나서라도 진실을 말한 서정희 변호사가 있었기에 결말이 달라질 수 있었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할머니, 민준, 아니면 서정희 변호사. 댓글로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